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격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이제 보편화되었죠. 이 원격 수업에서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던 교육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저작권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5조 3항에서는 학교나 교육기관 또 교육지원기관에서 선생님들의 그 수업 자료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저작권에 대한 문제 없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또 특별히 판례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론,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면을 고려를 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나 사설 강습소라든가 보습학원, 교습학원 이런 사설 강습기관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영리회사에서 설립한 직원 연수시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 또 교육지원기관이 이런 수업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만들게 되겠죠. 학교라든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라든가 교수가 스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교나 직원 등의 보조를 받아서 이용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그 교원이 복사의 주체가 되는 이상 실제 복제 행위를 학생이나 조교나 직원에게 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교육위원회 등이 어떤 복제물을 제작해서 관내 학교에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방법 및 대상이 그럼 어떤 것이냐 보면은, 우리 현행법에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이 허용됩니다. 여기 이제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우리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웹캐스팅,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2000년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는 방송과 복제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공연이 추가가 되었고요. 2006년 개정에서 전송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 4월 22일 배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송신이라는 아주 넓은 개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업 자료 사용 목적이 그 수업 과정에서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따라서 교원이 또는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의 학생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계가 없지만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지 않는 반, 예를 들어서 전교생을 위한 인쇄물을 만든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비디오에 녹화한다든가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교원이 전교생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는 음악 선생님이 한 분뿐이어서 그 음악 선생님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다면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반 학생들 범위를 넘어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 자료를 만든다.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들은 문학, 음악, 미술 저작물 종류를 불문합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한다는 점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원래 2006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짧은 시조라든가 사진, 회화 이런 것들은 그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또 형태 등에 비추어서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가 많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일부분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그 어문 저작물, 그 논문이라든가 소설, 시 같은 경우 또 수필 이런 경우에는 그 전체의 1 내지 10% 정도 이것을 이제 일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의 경우, 음원의 경우에는 전체 그 음악의 5에서 20%까지 그러면서 최대 5분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교향곡이나 이런 것은 이제 길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대 5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영화라든가 이제 이런 영상의 경우에는 5에서 20%까지를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15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성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목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과연 수업 목적이란 것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목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법에서 교육기관이 하는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이라 하더라도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업 자료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상당히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수업 목적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이 수업 목적을 좁게 해석하면은 그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수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한정될 것이고요. 또 이 수업 목적을 좀 넓게 해석하면은 널리 그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과정에서 이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좁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 넓게 해석할 거냐 한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허용되던 복제 공연 방송은 물론이고 전파력이 아주 큰 그래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전송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과 또 그리고 이 개정 저작권법이 특별히 수업 목적이라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취지 등을 고려하면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업 목적이라고 하면은 당해 수업에서의 직접적인 교수 행위를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규정이 그 일본 저작권법에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수업을 직접 받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나라 법보다 조금 더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라든가 교실 안의 환경미화 그리고 교육 환경의 조성이나
개선을 위한 행위는 이 수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미화나 조경 등을 위해서 어떤 미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당해 수업의 목적을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교육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학생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복제물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그 향후의 교육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것, 이런 행위들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이 수업 목적의 이용 범위를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업이란 것은 교과로서의 수업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주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초, 중, 등 교육,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에서는 그 특별교육 활동인 학교 행사, 예를 들어서 운동회라든가 수학여행, 그리고 세미나, 실험, 실습, 또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고 교사의 지도를 받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경우에도 그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 교육 활동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격 수업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도 그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장의 지휘 감독 아래 학교 안 또는 밖에서 교수 및 교사에 준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수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즉 각종 수업 자료의 개발이나 작성, 이런 것도 수업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본보다는 상당히 넓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수업 과정뿐만 아니라 그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 관련 교사들 사이에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해석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관련 교사들 사이에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유는 관련 과목 교사들 사이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공유는 당연히 허용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수업이라고 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수업 일시 내용이 정해져 있는 수업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수업에 사용하려 한다, 이런 추상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외 활동도 수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외 활동은 수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을 유의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건물의 건립이나 환경미화, 교실의 환경미화, 또 교육 환경의 조성, 개선을 위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교육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가주적인 활동으로서의 동아리 활동, 동호회, 연구회, 그리고 수업과 관계없는 참고 자료의 사용, 또 학교 통신, 학교 소식, 이런 것에 게재하는 것,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이런 것들은 학교의 그 수업 목적의 이용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주적인 동아리 활동, 동호회, 연구회, 또 학교 통신, 학교 소식 등에 게재하는 것,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이런 것은 그 수업 목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어떤 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